최한열 박사님, 회계사이고 최한열 박사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연금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연금 사회주의.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2021년 말 현재로 한 949조가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580조. 예, 예. 연금이 한 37%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연금 중에서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한 17% 돼요. 17%. 아,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예, 국민연금에서 연금에서 주식이 17%.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예. 그리고 금융 주주 회사 한 4, 50개 될 거예요. 아, 국민연금이 거기 대부분 1대 주주입니다. 아, 국민연금 1대 주주로 들어가 있네. 대부분.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래요. 10%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그 금융 주주 회사는 1대 주주가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국민연금이. 아, 그렇지. 의결권 행사가 이제 주주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를 뽑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경영 참여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의결권 행사를 해가지고 경영자를 뽑아서 경영을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것은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은요 네. 현재 사회주의 법률이 돼 있어요. 사회주의? 예. 언제부터 사회주의 되었습니까? 이게 연금 의결권 행사를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니까요. 2014년. 예.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박근혜였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이 부분은 이제 법제처 질의하고 또 그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금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요. 네. 법률은 연금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금의 그 출연자가 좀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 그죠? 관리는 국가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의결권 행사를 다 해버리니까 그래요. 사회주의가 돼 있는 거고. 사회주의? 이번에 이제 문재인이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야, 그럼 이사가 몇백 명 파견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사 풀을 구성하는 가운데 있다고 봐야죠. 이미 결정 스스로 했으니까. 그래요? 이사 풀. 그리고 각 회사에 배당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배당에.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배당? 배당, 이익 처분. 예. 이익 처분에 대해서 연금이 이제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연금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연금이 많이 투자되니까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모든 데에서 회사에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 이익을 쌓아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익 쌓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다 배당하라 이거예요. 제때 돌 줘라. 다 줘버리라 이거예요. 줘라. 그리고 사업 확장이나 이런 것은 증자를 통해서 하라 이거예요. 증자나 차입금을 통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장하성 씨의 주장이에요. 한국 장하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파 정부가 있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래서 이제 그 4대 기업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4대 기업이? 4대 기업이 위태롭죠. 4대 기업이 어디가 되죠? 삼성, 현대, 그 SK, LG죠. SK, LG. 당장에 이번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삼성생명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박용호인가요? 박 누구죠? 저기 박 이름이 지금 이번에 거기하고 또 이용우 이 둘이 해가지고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뭐 그래요? 이번에 막 세미나하고 난리를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면은 그러면은
박용진이 어.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삼성 지분이 지금 저 이재용 씨 관련해 지분이 한 21%거든요. 예. 그것도 7%가 날라가요. 어. 그러면 14%가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주주를 한달 국민연금이 10%고 예. 블랙락 펀드가 5%고 그러면은 그 연금하고 블랙락 펀드가 합치면 15%잖아요. 네. 이재용 씨 14%잖아요. 어. 그러면 이것은 이재용 씨 마음대로 이제는 못 해요. 그렇네. 삼자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유상증자 한번 하면은 이재용 씨는 아웃이 되는 거고 삼성은 국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이 마음을 바로 가지면 괜찮은데 잘못 가지면 뭐 기업을 하나 그냥 뭐 다운 시킬 수 있다는 말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파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아, 그렇지. 근데 좌파 정부 들어서면 곧바로 이렇게 이제 시행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이재용이 아웃이 되면은 영영 복귀를 못 해요. 큰일 나지. 그러면 국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런 거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불안합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하지 않죠.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권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연금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것은 사회주의 법률이에요. 아, 그래요? 이건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법적 투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행령 바꿔가지고 이사 파견하고 또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 있죠. 이것은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 대해서 하나 의문점이 지난번에 그 북한의 김영철이가 어디서 누가하고 한국에 있는 누가하고 인원하면서 야, 너가 저 한국에 국민연금 200조 내놔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디 누구도 논평이 없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민연금 빼가 주은 건가 북한에?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때 그런 말이 있었죠. 이게 있었죠. 김영철이가 가만 보니까 한국에 국민연금 돈이 있으니까 야 그거 저 한 200조 한 3분의 1쯤 되나요? 3분의 1 되겠네. 저 지금 950조니까 4분의 1. 저 한 5분의 1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달라고 그랬어. 김영철이가. 예. 북한에서 가만 보니까 너가 저기 창고에 너가 있으니까 빼다가 주면은 미사일 안 쏠게 그거 아니야. 주면은 미사일 안 쏠게. 아니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나. 그 아마 그 어디 일부가 나갔을지 몰라. 근데 쉽지 않고요. 그 국민연금 가지고 저 국채를 이제 그 문재인이가 포퓰리즘 할 때 돈 막 퍼부을 때 그때 이제 국채 발행을 하면 국민연금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국채가 아마 한 150조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 중에서 한 150조는 이미 사용했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용했네. 국채 발행을 하면은 다 국민연금에서 그걸 사줬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혹시 북한에 간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으로서 이거 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네.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은 그렇죠. 지금 여하튼 문재인 때 국채 발행했습니까? 국채 발행해가지고 저 그 포퓰리즘 하는 거죠. 국채 발행해가지고. 야, 그 의문점이 생기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매스컴에 별로 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계속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지 뭐. 그죠? 아니 왜냐 거기 이상에 김영철이가 돈 달라 했는데 안 줄 리가. 아니 그건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뭐 기업을 적당해야 돼. 너무 많이 그 저기 지배를 하는 거네. 지배하는 거죠. 그래 국민연금이 지배하다가 이제 저 경영 그 4대 기업을 이제 그 최대 주주를 아웃을 시키고 국가 기업을 만들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노조가 들어가는 거죠. 노조 중심의 회사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어떤 의원은 노사연 복합체라고 그랬어요. 저 어떻게 되냐면 노조하고 사모펀드하고 연금해요. 해가지고 노사연 그래요.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노조는 뭐냐면은요, 그 민중들의 지도자예요. 노조가. 그러니까 저쪽 공산 세계에서는 공산당하고 그 저 비슷해요. 대비를 시키면. 그래서 노조가 민중의 지도자로서 기업의 이제 그 경영진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는 사모펀드예요. 음. 그리고 연 그래.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그 주주권 행사랑 저 주주 제한이 뭔지 아시나요, 기자님? 주주 제한? 주주 제한.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예?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말하자면 예. 지금 이 경영자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음. 이런 제안을 국민연금이 그것도 하고 의결권 행사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다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주주 제안은 사모펀드가 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만 하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사연 복합체란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한민국 영업 사안이라고 자처하고 이거 해나 돈 벌기 아주 뭐 열심히 하는데 국내에서 이거 국내 국민연금 가지고 이 분야도 상당히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전문. 그래서 상당히 쉽게 있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글쎄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그 경제팀에서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연금은 지금 두 가지를 개혁해야 돼요. 하나는 연금 고갈하는 문제. 연금 고갈? 고갈. 그렇죠. 예, 그 2057년도에는 이게 다 고갈된다고 하니까 예, 그래요. 이 고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의결권 행사하는 거, 네. 연금을 통해서 이 대기업들을 지배하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경영진을 교체시켜 버릴 수 있는 요걸 좀 막아야 되는데 네. 이 그 자금 고갈되는 문제보다 사실은 이 연금 가지고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연금 고갈되는 문제는요, 너무 섣불리 손대면은 이 그 국민 정서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금이 진짜로 가다 꺾어질 때, 이제는 연금이 이제 사라지는 그때, 그때가 이제 뭐 연금 이율을 올린다랄까 뭐 한다랄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그 부분 가지고 손대고 들어가면은 그렇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정부에서도. 자, 그런데 지금 손대야 될 것은 연금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야 돼요. 말하자면 법률에 정한 것만 의결권 행사를 해야 돼요. 법률이 정해졌네. 법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무차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사유주의예요. 아니 지금 무차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차별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지. 그 무차별 언제부터 뭐 문재인 때문에 만들었나? 201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얼마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네. 그럼.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대 주주거든요. 연금이 또 뭐 그 포스코, KTNG 막 이런 데는 거의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예요. 그게 제일 투자를 많이 했다 그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금 의결권 행사를 뭐 강화하겠다. 이것은 지금 미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금융 지주회사랄까 아니면은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그 국내 자본을 그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법률로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렇죠. 법률도 안정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이것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해외 비즈니스는 아주 또 뭐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국내 이거 있는 경제 이거 국내 내부에 있는 경제 문제는 또 전문가 아야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잘못 맡기면 큰일 나는 거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제 대대적으로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대통령실에 우리가 좀 보고를 할 건데 그때 정말로 우리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듣고 이 연금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좌파가 들어오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삼성생명법 통과시키고 연금 의결권 행사를 딱 해버리면 바로 삼성은 그냥 그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한열 박사님은
어떻게 뭐 이 잘하는데 삼성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삼성그룹 또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주에 한 번씩 가서 그 법정에 가가지고 취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들부들 그렇죠.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이 워낙 좌파들이 날뛰니까 조용한 거죠. 그리고 우리 우파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이 그 우파 정치인들이 막 그 저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좌파 정치인들만 날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성 입장에서도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 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 모든 게 내가 보니까 우익진영 그 자유민주 시장경제 하는 사람들은 라이벌이 아니 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니까 걔들이 같이 연대해서 맞서야 되거든.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서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이 이걸 가지고 나오거나 전경련이 나오거나 그러면 좌파들은 바로 프레임을 씌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예. 나서서 여론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 말인데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맞네. 그렇네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돌아버리니까 그렇죠. 언론 다 넘어가 있죠. 그런데 맞네. 저 더불당 그 저 뭐 180석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래. 우리 시민단체가 충분히 해주고 그렇네. 그러면서 이 뒤에 따라와야죠. 오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가 되네. 내가 이거 연금 전문가도 아니고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내가 뭐 소리건 따지고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 경제는 내가 신봉하니까 저 우리 박사님 말에 간데 이해가 되네. 그래서 우리 기자님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그래.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또 제가 칼럼도 내가 좀 드릴게요. 그래요.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네. 네,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기자님의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네. 예. 이제 이해되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뭐 이봉주 TV에서는 뭐 상당히 또 그분은 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최 박사 게스트로 나와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걸 갖다가 이거 클로즈업 시키던데 자기가 클로즈업 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님 있잖아요. 네, 그래요. 저 연금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그 하나는 이 의결권 행사하는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문재인이가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연금을 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네요. 놨어요. 그래서 이 의결권 행사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시행령 바꾼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의 이 내용이 다 안내서예요. 안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중국 펀드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펀드. 전자투표. 예. 이거 막아야 돼요. 전자투표. 주총할 때. 주주총할 때. 중국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자투표를. 그러면은 가만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주주총회 할 때 중국에 전자투표 한단 말인가? 주주로서? 그렇죠. 그것도 언제 한번 한 타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문재인 정권 때 사모펀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그 이면에 그래요. 그 하나의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께 좀 제 쓴 칼럼 좀 드릴 테니까 그래요. 좀 읽어보시고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좀 요청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뭐 독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여기서만 하고 여기서까지. 다음 이제 2단 3단은 또 다시 또 토론을 또 하도록 하죠. 제가 칼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